서울인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신구들의 공톡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바쁘신 분들인데 신규 공동체 라디오 20개 회사 중에서 6개 공동체 라디오죠. 그곳에 대표님들 모셨습니다. 특히 옥천하고 성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거의 공사라들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돼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주는 일단 실험 전파를 쌌고요. 옥천은 내일쯤, 그러니까 12월 내일이 아니군요. 오늘 방송 사전 방송이니까 12월 2일에 이미 이제 첫 전파가 쌓여지고 12월 7일, 6일 뭐 이런 시기 때 성주와 옥천이 이제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동체 라디오 대표님들이 어떻게 현재 지내고 있고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인지 좀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줌으로 연결했고요. 네, 집에서 이렇게 맨 얼굴 드러내고서 함께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집 또는 뭐 스튜디오 또는 어느 사무실에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줌하고 이렇게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부터 한 분 한번 제 왼쪽 상단 남해 대표님부터 이렇게 성주 대표님 그리고 서대문, 부산연재, 세종, 옥천 이렇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멀리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짝짝짝짝짝짝. 네, 최성곤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와 사대 고장 승주의 풀뿌리 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사장 최성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 사드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되게 인상 깊어요. 다음부터 그만 써야 되겠네. 아니요. 근데 뭐랄까 이색적이고 오히려 긍정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꼭 가려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서대문 대표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운영하고 있는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연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이 행복한 부산 사람 중심 공동체 라디오 연재팬 공동체 라디오 정경희입니다. 이 연재팬 공동체 라디오에서 많은 장애인분들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분들 함께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작자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 네, 세종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에서 제1호 지상파 방송국이죠. 공동체 라디오 방송 준비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세종은 부동산이 화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날로 커지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중심 지역인 가치가 커지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세계 속에서 제2의 행정 중심 도시로서 선도하고 있고 저희 공동체 세종 FM이 거기에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더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세종 시민의 일반적인 시각들이 또 드러나기도 해요. 듣는 재미가 있네요. 이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네, 옥천 마지막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동체 언론의 고장입니다. 옥천 함께 인사드립니다. 옥천은 지금 어쨌든 신문이나 잡지, 생활정보지까지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번에 라디오를 기회로 라디오 TV까지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가 발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암 송건호 선생이 옥천 출신이라 그 언론 정신을 이어받아서 잘 꾸려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한 곡씩 부탁드리긴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노래도 못 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딱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57분이라서 이야기들을 빠르게
진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한 분 한 분 제가 현황이 궁금해요. 아마 서울 시민들은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상파 라디오입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공동체 라디오는 뭐 셋째 날이라서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상파 라디오하고 유사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민들이 운영한다라는 것. 그 정도? 근데 이것만으로도 구체적으로 안 느껴지실 거예요. 나중에 꼭 서울 지역에 있는 관악도 또 서대문구도 마포도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권역이 좁아요. 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관악은 관악구만, 서대문은 서대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겠죠. 부산 연재도 연재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분들 신규가 20개가 되어졌는데요.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2022년도 한 1년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을 구축하는 일반적인 그런 시간들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분들 중에서 6개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토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엔 뭐 세종부터 그냥 가볼게요. 세종, 옥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로 가보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요즘 어느 정도까지 그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예, 들리시나요? 아, 네. 저는 사실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서 뭔가 울컥해서 기다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더라고요. 지금 준비는 뭐 프로그램 준비 오늘부터 사무실 오픈했어요, 사실은요. 아. 이제 어, 직원들 출근하고 그래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준비도 있지만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에 아이들한테 초청장이라든지 축전 받으려고 이메일로 좀 보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잖아요. 나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연결고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도 행정중심 국가 뜻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일들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분들 한 명씩 그 자원봉사자들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호 하시는 분이 KBS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 1호 자원봉사자 방송 요원으로 음악 프로그램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방송이 독립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공동체 라디오는 거의 대부분 돈 버는 거에 관점이 없고 가치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더 수익이 좀 돼야지 더 좋은 양질의 방송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설비는 12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다 들어가면은 1월 초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라디오 방송 협회에 지원 받아가지고 어제 또 이렇게 설비하는 단톡방 다시 구성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은 기대감이 많아요. 세종 시민들한테. 그게 지금까지 MBC, KBS 뭐 다 있지만은 세종시만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미디어가 없다. 그래서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정보 전달, 그리고 세종 시민들의 정서를 좀 담아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부동산 정보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 세종 시민들은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다루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 말씀하시니까 공인중개사들만 출연하는 그런 부동산 토크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유,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관악의 PM도 해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부산 연재는 아까 이제 자원활동가들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스튜디오는 아직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디서 이렇게 뭐 시청자 미디어 재단 같은 데 이용하시나요? 네, 현황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켜셔야 돼요. 네. 연재 FM 공동체 라디오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과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제작자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방송을 한번 3편씩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동체 라디오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할 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디오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이나 뭐 대본 쓰기 그리고 편집 그리고 녹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 자원 활동가분들과 그리고 저희 이사분들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의 어떤 강사분 도움들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걸 나중에 방송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먼저 저희는 이제 오픈된 스튜디오보다는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화시켜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니까 유튜브로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연재는 혹시 유튜브로라도 먼저 시작하셨을까요, 혹시? 일단 초기에는 이제 유튜브로 저희 연재 FM 치면 저희 연재 FM 공동체 라디오 토론회에 대한 중계 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마다 연재 FM에서 다루는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어떤 뉴스들을 한 편씩 올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라디오 교육에 지금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튜브 방송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네, 법인 설립도 최근에 된 거죠, 그렇죠? 허가증, 네네. 허가증.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법인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부산 연재에서는 또 다행히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제 지자체와 관련된 여러 예산적인 측면들도 좀 잘 통과가 돼서,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마음이 좀 푸근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안 대표님이 그 신청곡을 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네, 이 숨가쁜 상황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제가 그렇죠.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꼭 마음을 틀게요. 잘 표현했습니다. 꼭, 네. 꼭 틀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주에라도. 꼭 들어주세요. 네. 그, 네. 이번에는 그 성주로 가볼게요. 왜냐면 최성고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쨌든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7일이죠. 11월 27일에 안테나 세워놓고 이렇게 전파 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그 이후에 유튜브로라도 계속 송출하면서 확인하고 계시는데 지금 준비 상황들 간단히 좀 현황 같은 걸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29일 날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시험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저 시험 방송하는 과정에서 미리 뭐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자원활동가들이 다 모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이제 기수별로 모집해서 교육 후에 투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 직원들 아나운서 남자 1명, 여자 2명이 자기 개인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발사를 하고 나서 실제 도달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성주에 이렇게 전부 다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5km를 넘으니까 전파가 조금 이렇게 들리기는 들리는데 명확치는 않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도농복합 도시로서 참외가 주로 이제 주 생산품인데 참외 농가들이 참외 하우스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음악도 듣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유튜브에 동시 생방송을 할 경우에 라디오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됐고, 저희들이 그걸 굉장히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합작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많이 잡은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라디오의 경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조금 다른 어떤 우리 신규 회원사들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좀 배워가면서 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우리가 개국 일자를 잡았고요. 저희들이 현재 12월 6일 날 대구 전파관리소에 이제 신청을 해서 12월 10일 날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기존 우리 안 대표님을 포함한 기존 우리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많이 지도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착착 진행하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전파는 처음 제일 먼저 쏘았지만 실제 개국은 옥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총회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나머지 부분을 좀 잘 공유해가면서 서로 윈윈한 행태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 사실 그 11월 27일 날 뭐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관악 FM 했을 때보다 더 설레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고 그 관계자분들 같이 그 새벽 몇 시, 2시까지 일하고 하는 거 볼 때 아유 저들은 그런 열정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데 하여튼 1호 인큐베이팅 한 우리 성주 FM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 직원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좀 궁금해요. 첫 전파 쏘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질지 진짜 궁금하네요. 얘들이 이제 동시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 계속 공유하고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제 모으고 이런 과정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산발적으로 이야기한 상태로 볼 때는 네네. 이제 이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느끼고 또 처음에는 조금 실수도 있고 했는데 바로바로 이제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굉장히 라디오 방송이 직관적이고 좀 쉽게 일반 자원활동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일단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새로운 열정이 생겨가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아까 유튜브 이야기하셨잖아요.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려면 안정화된 시설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좀 힘든데 라이브 형태로 24시간 특화된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는 매체들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냥 생각이 들었죠. 저희들도 시도해 볼까 하다가 시설과 이 안전성 자체를 하려면 상당한 그냥 못해도 한 300 내외가 또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봤는데 아마 공동체 라디오줄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고정형으로 유튜브 고정 컨텐츠를 올려놓은 거 플러스 그다음에 24시간 실제로 방송되는 걸 유튜브로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곳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도달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일 것 같고 해서 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영상을 먼저 시작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영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접목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것이 성주뿐만 아니고 성주에는 보면 전국의 출향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출향인들이 지역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유튜브 방송이다. 그래서 24시간까지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라디오 방송이 운영되는 시간 약 한 17, 8시간 정도는 그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는 일단 들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뭔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 나중에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체 라디오는 지상파 딱
똑같잖아요. 똑같아서 사실 말씀하셨던 그냥 플랫폼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런 강점은 다른 데서 못 따라가는 거죠.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구조라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힘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드는 생각은 나중에 실시간 테스팅이 괜찮다 싶으면 의도적으로 키워드를 27개사가 동일하게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지금 들었습니다. 네. 그냥 이건 팁으로 권해드리려고 했었었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또 유튜브에는 재생 목록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7개사가 연대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구독자다. 그러면 27개가 함께 걸어주잖아요. 27,000명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연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해로 가겠습니다. 예, 전 안녕하세요. 남해가 제일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 일단 남해는 지금 한창 감성돔 낚시 시즌이라서 저도 요즘 뭐 감성돔 낚시에 한창 미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간 지나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뭐 열심히 즐기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방통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증을 이제 받았죠. 받고 나니까 또 기분이 또 묘했는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그거를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것도 보니까 회원들 전부 다 도장 받아야 되고 또 인감증명서 또 임원들은 인감증명서와 또 초본까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그 사항을 전부 다 마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국민들에게 조금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 널리 좀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지역 신문에 지난주부터 칼럼 형식을 빌어서 이제 기고를 지금 4회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내일 나오겠네요. 내일 이제 2회째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역 신문의 파워가 아직 막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또 교육장이나 다른 데 갔을 때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좀 고무적인 그런 마음이고요.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우리 남해 군 내에서 저희들의 역할 자체를 하나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주 역할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완전히 역할을 못을 박아버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 또 감소되는 또 고령화 시대에서 또 보면 제일 그 고령 인구가 많은 곳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을 좀 크게 부각을 시켜서 그쪽에 저희들이 좀 많은 역량을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국민보고회 겸 토론회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공방협하고 남해군하고 이렇게 MOU도 저희가 지금 업무 협약도 지금 추진 중이죠. 내년이 저희가 남해군이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로 지정이 돼서 지금 모든 군민들과 향후들과 행정력이 또 총역량을 해서 내년에 우리 남해군에 많이 놀러 오세요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새로운 또 상황으로 지금 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또 뒷받침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위상도 좀 올릴 겸 그리고 또 우리 공방협과 우리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또 지역에 이런 또 공익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어필하기 하는 차원에서 우리 남해군과 공방협과의 그런 업무 협약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을 최대한 좀 빨리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무부서가 이제 홍보팀인데 홍보팀장이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12월 3일 날 광주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광주가 가깝죠. 아무래도 이제 광주 전남 쪽 이렇게 모이시는 것 보던데 방통위의 이선아 사무관님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이제 정책 간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게 나타난 건 없고요. 물론 이 도움을 달라고 하는 측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달라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기부형 클라우드 펀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FM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기를 저희들은 채널을 최소 3개 내지 4개를 가져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FM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타고 나가는 채널 1, 그다음에 채널 2는 이제 농수산 저희가 이제 뭐 섬이다 보니까 반농 반어 지역이고 그래서 농수산과 관련된 뭐 농협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수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채널, 유튜브 채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채널 3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 정보를 이렇게 연결하는 남해 관광원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채널로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채널 1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유튜브나 FM 주파수 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TV나 동시에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뭐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27개사고 이제 남해군하고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아마 남해군하고 이게 한 게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남해군 했었을 때 남해 FM에다 힘을 실어주는데 그쪽은 관광에 대한 수요가 있고 홍보를 계속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회원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면 광고 수익을 좀 쉐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저기서 하게 되면 태백도 있고요. 영월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실은 좀 최근에 좀 실험을 저희들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도농 지역 그러니까 농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아서 그걸 연결을 해서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보고 있는데 그걸 같이 협력한다라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광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계약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남해, 태백 이런 지역이 강할 것 같고 오히려 관악은 힘들어요. 서울 지역은 뭐가 없어요. 네, 그냥 인구수 많은 거 말고는 그런 협상력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충분히 지역은 생길 것 같습니다. 남해군이 지금 인구수가 얼마나 되시죠? 4만 2천밖에 안 됩니다. 4만 2천. 성주도 4만대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대표님? 4만 3천. 네. 목소리가 안 들리시긴 한데 입 모양만으로도 좀 네. 4만 3천 명. 그렇죠. 그러니까 4만 명대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역이 훨씬 더 협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개사가 성주도 그럴 것 같아요. 남해군이 먼저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성주하게 되면 성주군도 이제 그럼 27개로 우리 성주의 뭐 농산물과 기타 등등 계속 알리는 것을 한다고 하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악은 별로 확실한 건 제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남해 네. 예,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네. 저도 여쭤봤습니다만 우리 관악 같은 경우에는 가천권 안에 거의 100만 명이 이렇게 사시고 네. 또 우리 연재 FM 같은 경우에도 뭐 50만 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인구가 또 가천권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남해 같은 관광 산업은 완전 죽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이 독특한데 최근에도 이제 관악 FM이 일부러 이제 뭐 그 분석하는 것 때문에 반경 아까 이제 성주는 반경 5km라고 했잖아요. 지금 성주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관악은 반경 3km 내에만 해도 70만이 넘어요. 반경 3km 내에요. 70만이 넘는 인구가 아니구나. 80만이 넘었었구나. 80만이 넘어요. 너무 타겟팅을 할 수가 없는데 성주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그 광주 사례하고 비슷한데요. 이 지역에 잘 들리는 지역에 4만 명 중에 한 16,000명이라고 하셨나요? 성주 시내가 다 잘 들려요. 그러니까 16,000명한테 한 명씩 계산하기가 쉬운 거죠. 관악구는 너무 커가지고 이 공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케팅 계획이나 아니면 홍보 PR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오히려 1인당 얼마 했었을 때 비용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 수많은 저희가 삽질을 했었는데 일단 성주 또 남해군도 마찬가지지만 들리는 지역의 인구수를 계산한다라면 충분히 빠르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성주까지 가봤고요. 그러면 옥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남해 잠깐 옥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옥천입니다. 대표님 그 현황 12월 21일 날 지금 개국 때문에 엄청 달리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언론 문화제 때 토론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 지금 어떤 분위기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한국지역언론학회 주최로 또 정부 광고 쿼터플레 관련해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도 제가 얘기를 하고 공중파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쨌든 그런 언론 학회나 이런 것들이 옥천에 자꾸 열리는 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견학도 같이 뭐 교수님이나 언론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나 같이 견학도 갔는데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는 12월 7일 날 지금 준공 검사를 지금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12월 21일 날 오후 3시 반에 방통위원장이 오는 그 개국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활동가 교육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막상 자원활동가가 있더라도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까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쨌든 담당 PD가 또 붙어야 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빨리 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옥천 저널리즘 스쿨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한 10명 정도가 거기 같이 붙었습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국 방송 및 제대로 방송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마을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가 저희가 2층, 3층을 다 써서 욕심을 내서 스튜디오를 5개 만들었거든요. 자리를 마련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이제 예산 지원 없이 100% 저희가 기부자의 벽을 1층에 따로 만들어서 기부하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명패를 걸어주고 있는데 보통 든 비용이 한 1억 2천 좀 넘더라고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장비랑 리모델링 비용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7, 8천은 어떻게든 마련을 했는데 앞으로 한 3, 4천을 어떻게든 기부자를 더 끌어들여가지고 더 마련을 해서 순탄하게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성주 FM 우리 성주 대표님 때문에 우리 풀뿌리 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 가입해서 동시에 TV도 같이 개국을 합니다. 그 OBN이라고 해가지고 옥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라고 OBN이라고 이름도 줬고 그래서 풀뿌리 방송 풀빵 굽는 5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명을 해서 재미나게 좀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5분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그 색다른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어쨌든 21일 날 옥천 가보세요. 옥천 되게 빠르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속도 따라가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잠깐 어디 이야기 안 했죠? 부산 연재 네, 서대문은 맞다. 서대문은 사실은 내년 6월 7월로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는 실은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했었지만 공동체 라디오 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이미 한 3년 전부터 이제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쭉 왔었던 거거든요. 3, 4년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왔었던 건데 먼저 세워놨었지만 지금 공간 만드는 것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네. 사실은 저희는 법인 설립이 이미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여유를 가져도 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8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 시기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하는 돈을 그렇죠. 벌고 수익 싸움을 해야죠. 저희도 똑같아요. 수익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1월까지는 조금 정신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좀 그런 물리적인 걸로 문제인 거는 일단 서울이어서 부동산이 비싸다. 이게 저희한테 좀 제일 고민이고 일단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조금 건물을 사서 조금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 자산화 개념으로 해보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역을 저희 이사회에서나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게 이제 비싸서 그래서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이렇게 기본으로 두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그래도 한 4, 5억 정도 들고 시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요거를 계속 타진하고 있고 그럴다가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계속 벌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내려서 좀 작은 건물을 사서 하는 아니랑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자산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단체들이 지금 조직을 시작하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그 네트워크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안이랑 그렇게 두 개 안으로 지금 잡고 1월부터 저희가 조금 한가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1월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건물 원래 신축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좀 돌려서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결론을 봤고요. 그래서 그런 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사로 계신 분들이 저까지 7인데 이제 그 이사님들이 다 그 가재울 라디오로 있을 때 한 8년 됐죠. 8년 전부터 계속 이제 방송에 참여를 1년 이상, 뭐 길게는 8년, 1년 이상, 2년, 5년 이렇게 다 참여하셨던 그런 이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설립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하면서 그걸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동체 라디오 사업도 하지만 다른 수익 사업들도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수익 사업들로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 방송자원활동가도 지금 모집하고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그리고 사례로서 이제 뭐 일종의 강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많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기존에 계속 방송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그 관내에 대학이 7개, 9개 뭐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 명지대, 이화여대, 감리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서울에서 아마 서대문이 두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 성북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도.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학교가 많은 편이어서 이번에 또 모집했는데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사람이 안 모일 거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만드는 것이 조금 중요해서 그런 것들 조금 고민하고 있고, 사실 서울에 지역성이 있냐 이런 질문을 사실 사람들이 제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약간 시골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서울인데 되게 시골스럽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끔 이 무슨 말이야? 그냥 여기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았기 때문에 거의 7살에 이사 와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시골스럽다? 서울스럽다 이런 구분이 별로 없었는데, 전 그 말을 알겠어요, 뭔지. 계속 관악도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지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산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학교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때는 63 빌딩과 아주 뭐랄까 도시의 그런 멋진 모습들만 상상을 하고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관악구를 처음 보고 안암동을 처음 보고 봤었을 때는 이럴 서울이 꼭 그렇지만 않구나라고 알았을 때 제가 놀랬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이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서대문에는 뭐 좀 연희동처럼 힙하고 잘 사는 동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고 다 그런 건데 계속 이제 서울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서울스러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할 건가, 우리가 서대문의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계속 만들면서 할 건가. 이를테면 뭐 장애인 접근권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고생했던 게, 교육하면서 고생했던 게, 이 돌봄을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아이돌봄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서 아이돌봄을 지원하던 그 기관에서 갑자기 단체로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만 신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멘붕에 빠져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되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동체 라디오로서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면서 이게 지역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체 라디오 이제 지상파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관련돼서는 1년 내에 일단은 방송국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굉장히 길죠. 옥천 성주가 너무, 그러니까 빠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빨라요. 7개 공동체 라디오가 처음에 허가 받았을 때도 방송국, 그러니까 시험 방송만 2, 3개월 이상을 했었거든요. 실용화 시험국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거쳐서 개국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실용화 시험국 없이 준공검사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설립, 그러니까 따지자면 법인 설립 시기까지도 2, 3개월 이상이 걸렸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라든지 시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시기까지도 한 6, 7개월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실용화 시험국 2, 3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준공 검사와 개국을 했었던 거죠. 약 10개월 내외가 다들 걸렸던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서대문의 속도가 저는 보통 이제 7개사와 비슷한 루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고, 옥천 성주는 그 조직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역 미디어로서 이렇게 신문이랄까요, 이런 부분들과 공간과 사무 공간, 그다음에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워가 있어요. 안테나를 달 수 있는 타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용이하더라고요. 여기는 저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다른 곳은 다른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현황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 안 한 곳이 부산 연제죠. 그렇죠. 네. 연제 뭐 아까 이미 좀 이야기를 해버리셨는데 덧붙여서 현황 같은 거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5분 남았습니다. 저희. 네.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재 FM 공동체 라디오가 뭐 지자체 뭐 예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했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관악 FM 대표님이 또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지자체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여러 공동체 라디오가 여러 차원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구나. 뭐 협치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나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 전하는 것들,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연결 루트들을 또 얘기를 해주셔서 지자체에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이제 지역 안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설명회들을 좀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상황들이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특히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아이들의 직업 교육이나 또 이런 스튜디오에 대한 현장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람 중심 공동체 라디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산도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서로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좀 만연해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나 혹은 그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그 공동체 안에 사람 중심으로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야 되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공동체 라디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나 혹은 방송 작가분들 또 퇴직을 하셨지만 방송에 대한 일들이 너무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랑 좀 모아가지고 이제 개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12월 중에 발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 부산에 있는 많은 그 미디어 자원 활동가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도 하고 공동체 라디오 자체에 대한 또 힘을 또 실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요. 서대문구에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시민 자산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FM 공동체 라디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이렇게 주인이 되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조금 어렵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좀 시도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이제 관악 FM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너무 바쁘게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좀 다져가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뒤로 퇴보해서 다시 점검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MBC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과 한번 만났었는데 본인이 MBC 라디오 개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다시 고스란히 공동체 라디오에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마음을 내주셔서 너무 기뻤었는데요. 그런 좋은 일들을 하겠다라고 비전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하나하나씩 찾아와 주셔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다 이야기 나누셨나요?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네네 다 나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은 8분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벌써부터 이제 과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예산적인 부분이나 법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우선은 뭐 공동체 라디오 신규 공동체 라디오나 27개한테는 빨리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들이 안착하는 것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안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27개가 빛나는 시기는 2023년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때 가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역 주민들, 뭐 서울 시민분들, 한국 사회에 많은 것들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법제도 정비나 기술적 환경 마련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서서히 저희들끼리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라면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대선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 라디오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여야 상관없이 이렇게 압박하고 좀 설득하고 또 때로는 강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부산 연재 대표님께서 정경희 대표님이 신청해 주신 SES의 달리기 막 달려야 되는 이 심정을 담은 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밖에서 그랬는데 이태인 대표님부터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지역에서 유일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 그리고 경남에서도 유일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참 어렵사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빠르게 진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빠르게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옥천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왜냐하면 12월 21일 첫 개국을 하시니까 초청에 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연재 대표님, 네, 마지막 소감. 네. 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내가 원할 때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이라는 어릴 적 동화처럼 공동체 라디오는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빛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공동체 라디오가 많은 지역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개사가 정말 하나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모두 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데 연재 FM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연재 FM 공동체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희 성주 FM 대표님. 네. 네. 처음 신문을 시작했을 때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자고 시작했던 일이 지금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빠르게 천천히 모두 함께 나가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발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서대문구. 네. 네, 저희가 뭐 조금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안병천 대표님이 원래 7개사와 비슷한 속도라고 위로를 해주셔서 위로를 받으면서 네, 조금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도 뭐 짧다면 짧은데 이렇게 조직을 운영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서두른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나름 내리고 있어서 좀 천천히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서두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준비하겠고, 그리고 또 많이 또 필요할 때 또 도움도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하다 보니까 근데 성주하고 옥천은 서두를 만한 조직입니다. 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성주 옥천이 서두른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동체 라디오 전체에 있어서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도 옥천에 와서 이제 힘을 실어주고 27개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고 갈 수 있는 데는 치고 가고, 또 준비가 더 필요한 곳은 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쏟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세종 FM 대표님. 네. 네, 시간이 남은 줄 알았어요. 2월달 개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바쁘게 좀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세종시 1호 지상파 방송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방송인, 누구나 크리에이터,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K-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세종 시민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유시민으로서 같이 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옥천 네, 대표님. 어쨌든 되게 옥천이 12월 20일에 제일 먼저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줘서 이렇게 또 개국을 할 수 있었고요.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저희는 3월부터 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뭐 광주시민방송 이용주 대표님과 그 관악 FM 안민희 대표님이 정말 하드 캐리해서 많이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이거 엄두도 못 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진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자체가 지상파 방송 제어가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소리라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웠는데 여기까지 같이 어려웠던 만큼 더 끈끈해져서 여기까지 다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옥천에 오셔가지고 또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협동과 연대의 지혜를 같이 나눠서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로 공동체 라디오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기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생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되게 끈끈하게 있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고 또 이제 남다른 연대와 이런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항상 어쨌든 겸손하고 이렇게 좀 우직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하지 않고 같이 함께 협력하여서 간다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 생각이 들고 아마 공동체 미디어 역사 속에서 새로운 그런 뭐랄까 2023년도 22년도 때 공동체 라디오가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소망도 좀 같이 공유해 봅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서울인 라디오 세 번째 날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이야기들 서울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많은 공동체 라디오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른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연대해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부산연재 정경희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SES의 달리기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관악협회 안병천 대표였고요.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주문 아웃됩니다.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